대표님, 오늘의 투자 전략 이야기는 어떻게 되신가요? 네,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성공 투자 파트너, 급등주발고리기 이제 팍스넷 송범선 대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떤 것부터 먼저 알아보시면은 시장의 큰 추세를 파악하자. 이거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이 트레이더라면은 시장에 오래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래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더라는 건 뭡니까? 트레이더라는 것은 바로 거래하는 사람이죠. 거래하는 것은 사실상 짧게 치고 빠지는 거예요. 짧게 치고 빠지는 게 트레이더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보통 단기 투자 시 많이 쓰죠. 단기 투자. 그래서 바로 단타 또는 뭐 데이 트레이딩, 스캘핑 이런 것들이 거의 트레이딩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뭐 스윙 투자자로 넘어간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트레이더 개념을 잘 안 씁니다. 거의 뭐 투자자 또는 좀 나쁘게 말하면 투기자 이렇게도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투기라고 해서 꼭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전에 뭐 제시 리버모어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자기 스스로를 또 투기자라고 명칭하는 난 투자자가 아니다. 투기꾼이다. 이렇게 하면서도 돈 잘 벌었어요. 아무튼 뭐 그런 것도 있고 한데 그래서 결국 뭐 트레이더가 나쁘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투기꾼도 때에 따라서는 나쁘진 않다. 하지만 제가 진정으로 여러분들께 권장하는 것은 투자자죠. 투자자. 투자로 성공하고 싶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이 팩트를 정말로 깊게 파헤쳐야 한다. 이 점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떤 점들 어떤 사실에 근거한 것들을 좀 파헤쳐 봐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시장의 흐름입니다. 시장의 흐름. 오늘 같은 경우도 뭐 굉장히 요즘 시장이 상당히 좋은 편인데, 이런 것들, 시장이 좋은지 나쁜지 이런 것들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내부적으로 강한 시장은 악재도 능히 소화를 해냅니다. 하지만 약세장은 또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좀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41년도 뭐가 있었죠? 이때는 바로 우리나라가 그때 이런 주식시장이 존재하지 않을 때예요. 주식시장이 존재하지 않고 바로 일제 식민지에 있었다. 이런 시장이었는데 바로 1941년도 그때 12월에 진주만 공습이 있었습니다. 진주만 공습. 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일본에서 미국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비행기 대규모로 해서 쳐들어갔어요. 자, 근데 뭐 제가 전쟁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제 평균 주가가 바닥권이었습니다. 바닥권이었어요. 뭐 일단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이제 주식시장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언제부터 열렸죠? 1980년대. 그러니까 그 당시 주식시장이 미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 주가가 바닥권이었어요. 주가 바닥권이었는데 시장의 상승 에너지는 강했습니다. 아주 강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뭐 주식이 상승 에너지가 비축이 돼 있었다. 모멘텀도 있었고 추세도 상방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라는 점인데 따라서 이제 공습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어떤 거? 아까 말씀드렸던 거 1941년에 진주만 공습. 일본이 쳐들어왔다고 미국이 전파가 탔어요. 와, 전쟁 공포.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와 뭐 북한이 전쟁이 났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사실상. 근데 미국에서는 일본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됐냐면은 그 당시 일본은 굉장한 나라였어요. 왜냐하면은 미국도 그렇게 무시할 만한 나라가 못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이 뭐 한국도 지금 지배를 하고 있었고 또 중국도 이겼죠. 그리고 러시아도 이겼어요. 러시아도 뭐 이겨가지고 뭐 청일 전쟁, 러일 전쟁 다 일본이 격파하고 또 동남아시아도 지금 막 식민지를 만들고 엄청난 아시아 대국을 건설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막강한 일본이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어떻게 반응했냐면은 주식 시장이 그 성격을 반영하는 거죠. 근데 일본이 쳐들어왔다. 먼저 이 선방을 날릴 정도라면은 상당한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 강력한 미국을 상대로. 근데 일본이 쳐들어왔는데 미국의 주식시장이 잠깐 떨어졌어요. 잠깐 떨어졌어요. 잠깐 떨어졌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잠깐 떨어졌고 다시 치고 올라갔습니다. 와,
다시 올라왔어요. 상승 랠리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떨어진 것보다 훨씬 더 올라갔어요. 자, 그래서 일본 공습이 진주만 공습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인데도 시장은 잠깐 떨어졌다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일본이 패배했죠. 일본이 패배해서 그 히로시마에 핵폭탄이 떨어지고 근데 그런 뭔가 이 핵폭탄이 떨어지기 전부터 이미 시장은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시장은 상승을 해서 사실상 전쟁이 진행 중인데도 핵폭탄이 떨어지고 나서는 전쟁이 끝났어요. 핵이 떨어진 즉시 전쟁이 끝났는데 핵이 떨어지기 전부터 전쟁이 진행 중일 때부터 주가는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그 전부터 미국 시장은 상승을 해왔다는 것이죠. 이렇게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잠깐 조정받았다가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우리가 상승 추세, 시장의 큰 추세를 파악한다면은 그 와중에 어떤 악재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닥쳐오더라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1942년 또 6월에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군 함대가 대패하자 시장은 또 그 후에 몇 년간 걸친 상승세를 계속해서 또 이어나갔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 미국 입장에서 호재죠. 일본군 함대가 대패했다. 이건 호재예요.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다. 진주만에 쳐들어왔다. 이건 악재입니다. 자, 전쟁이 터지는 그 시점, 악재와 호재 둘 다 별 반영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냥 시장의 상승은 그냥 이어나갔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이제 주식시장의 결정적인 전환점을 돌아보면은 특별히 어떤 뉴스와의 연관성을 찾아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말씀드리고 1929년 어떤 일이 있었죠? 바로 대공황이 있었죠. 대공황의 정점은 9월 3일에 기록했는데 하지만 정점이라는 것은 9월 3일은 가장 고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미국 다우지수다 치면 여기가 9월 3일이 되는 겁니다. 1929년. 그러고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지만 이날 9월 3일 날 특별한 뉴스가 전혀 없었어요. 이 제일 최고 고점 상투 잡힌 날. 그쵸? 아무런 뉴스가 없었어요. 자, 이미 1928년과 1929년 초에 시장의 과도한 상승을 경고하는 뉴스가 수없이 나왔습니다. 이때 올라갈 때에도 시장은 너무 고점이다라는 게 나왔지만 결국 이때 안 떨어졌다는 것이죠. 이때도 안 떨어졌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누적이 돼서 여기서 터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는 오히려 그런 뉴스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소식들이.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보일 수 있겠고 1928년 재할인율은 이때 1928년에만 세 차례 인상이 됐어요. 세 차례 인상돼서 1929년 8월에는 바로 6%를 기록을 했습니다. 6%. 이게 상당히 높은 거예요. 여러분 금리 요즘 미국 얼마 안 되죠. 아무리 금리 인상 해봤자 1%도 채 안 됩니다. 뭐 1% 전후 금리 인상 해봤자 뭐 1% 전후예요. 근데 그 당시에 6% 달했다는 것은 상당히 금리가 높았다라는 것을 반영을 해줍니다. 고점이라는 걸 반영해주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2007년 당시 우리나라 뭐 금리 시중금리 7% 8%까지 갔어요. 그럴 때 상당히 높아요. 그럴 때가 이제 바로 주가가 떨어지기 직전이다. 이런 점들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1929년 2월에는 연방준비제도가 과도한 투기를 경고했어요. 자, 그리고 멜론 재무장관은 1929년 3월에 채권을 사는 게 낫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아까 6% 이 정도 재할인율이 더 올랐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갔고요. 그리고 콜금리가 12%에서 20%에 달했어요. 고점에. 와,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재할인율 같은 경우도 금리는 약간 다른데 그것도 뭐 6%대 아까 기록했다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떨어질 기미가 안 보이고 기정사실화되는 이런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뉴스에 대한 반응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뉴스를 충분히 소화해서 제대로 반영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어요. 바로 여러분의 재산을 갉아먹는
세력에 맞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무기는 바로 지식과 경험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의 이런 환경이 어떤지 정확히 인식하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책을 또 많이 읽고 당신보다, 여러분보다 뛰어나다고 생각되는 많은 투자에 현명한 사람들과 좀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시장의 큰 추세를 파악한다고 한다면은 시장이 약간 조정받거나 아니면은 뭐 긴박한 뉴스, 안 좋은 악재가 터진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이런 점들